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주택 수요가 나타나면 정부는 이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민간주택 공급도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대선 특별기획 정책 검증,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부동산 민심을 일단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라이브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보다 어쩔 수 없었다. 지금 현 정부의 잘못만으로 다 모든 것을 물어붙이기엔 약간 억지가 있다. 둘, 셋. 못했다. 이거 정말 못했어요. 정말.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나와서 집값이 더 상승하고 과도한 이제 과세 정책으로 인해서 아예 공급망을 막아버리게 돼서 자기 집을 구하기가 더 힘든 실정이 됐다. 저희가 임대인을 살려면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과연 저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맞는지.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월세를 많이 이제 구해야 되니까 월세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부르는 게 그냥 값이에요. 세 받아서 먹고 사는데 세금 내고 하나도 안 남아. 얼마나 많이 때리는. 뭐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대출도 안 해주지. 어디 집 하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있나? 살 생각조차 못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사다리 걷어 차기 같은 게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그 주택 그거는 진짜 실패했다. 확실히 민심이 안 좋네요.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후보가 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저희가 두 후보의 공약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부동산 공약입니까? 뭐 근데 그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저희는 민간 공급 활성화예요.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풀겠다. 그래서 민간 공급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민간 공급 확충. 민주당하고 완전히 다르죠. 민주당은 공공 공급이니까. 민주당 얘기는 민주당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우리는요. 민간하고 공공하고 합해서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많게 공급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311만 호, 국민의힘은 250만 원. 그래서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 정도밖에 민간이 아니고 대부분이 공공이에요. 지금 벌써 기본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140만 호가 일단 그건 모두 100% 공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용산에 10만 호, 용산 부지. 그다음에 구룡 마을. 그다음에 저기 김포공항에 있는 거기 한 20만 호. 전부 다 공공이에요. 저희는 250만 호가 사실상 다 민간입니다. 민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기 힘으로 저축해가지고 월급을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이 자력으로 되는 사람들 여기 민간이고 그다음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무주택자, 유자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50만 호 정도는 그건 저희가 이제 공공이고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도 한 50만 호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시는 이제 뉘앙스는 공공에서 이제 공급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고 민간에서 공급하면 좋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 자체가 모자란다기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이 없어서 집값이 뛰는 거거든요. 원하지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집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미분양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속출하잖아요. 근데 그런 집은 많이 있어봐야 집값을 내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민간이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거는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대규모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혹은 뭐 3기 신도시를 개발하든지 이런 건 다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거는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거 왜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돼요? 많습니다. 너무 제한적이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내 집을 늘리고 싶고 노후고 되고 낡아서 녹물 나오고 나는 이거를 새로 짓고 싶단 말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옥지어가지고 규제 때문에 이걸 새로 지어봐야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못했어요. 근데 용적률도 높여주고 층고 제한을 없애주고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면 사람들이 자기 집 낡은 사람들이 짓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에서 이건 당장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늘죠. 두 후보다 반값 아파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못하는 걸 어떻게 두 후보가 대통령 되면 가능하게 만듭니까? 이거 궁금해가지고요. 반값 아파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파트가 이제 흔히 토지 임대부, 또 환매 조건부 뭐 이런 게 이제 반값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반값 아파트를 가장 상징적으로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그 토지의 90%가 국유화돼 있고요. 건물 사용권만 갖고 있다. 그렇죠. 그 이제 80% 싱가포르 시민들이 소위 토지 임대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특히 그동안은 이제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들을 계속 민간 분양을 했었는데 일부는 토지는 계속 소유를 하면서 건물분만 분양하는 싱가포르식으로 하게 되면 예컨대 강남에서도 대략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 상당히 획기적인 이제 주택 공급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아파트를 내가 살 거냐 아니면 100% 분양 아파트를 살 거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지만 공급을 다양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반값 아파트는 충분히 저는 실험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의미 있는 통해서.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윤석열 후보. 아까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라는 게 토지 소유권은 사는 사람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만 주는 거예요. 건물 이거는 20년, 30년 지나면 부시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길 원해요. 내가 나이 들어서 노후가 될 때까지 내가 편안하게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건 내 집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땅을 못 가지니까. 건물만 가져가지고 뭐가 집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기보다는 당장 목돈이 어려워서 출발이 안 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주로 이런 계층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소위 말하는 반값 아파트는 이런 층들을 겨냥해서 일종의 부분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용산부지 10만 호를 전부 다 저 반값을 하겠대요. 이렇게 대규모는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대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원하는 자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주거 목적이 아니라 뭐 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있는 사람 또 사게 하는 거 그거 좀 막았으면 좋겠어. 세금을 많이 때리던가. 저는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율은 아직도 약하다. 저는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표면적인 집값만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중소세 등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좀 크게 오는. 집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그 집집마다 다 재산세를 받잖아요. 다주택이라고 해서 또 종부세를 또 받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취득을 하거나 양도를 했을 때 세금은 내려줘서 오히려 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게 집값 안정화에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세금. 뭐 이게 성격이 뭐 다양한 세금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두 후보다 약간 좀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의원님. 네, 이제 특히 1가구 1주택 중에 아직 주택이 없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갖고 싶은 분들은 취득세 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가질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그 한도를 좀 더 넓혀볼 예정이고요. 이제 집을 팔려고 보니까 양도세도 비싸서 계속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고 또 팔려고 보니 양도세가 너무 비싸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완화해서 다주택자가 시장에 일정한 이제 수익을 얻으면서도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종부세도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도 일부 감면을 해주고 그런 것처럼 1가구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는 보유는 좀 부담을 갖게 하되 그것을 매각할 때는 조금 더 양도세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우리 당의 취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집값이 올랐냐. 정부 정책 실패 아니냐. 정부가 잘못해서 정부 탓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왜 세금을 이렇게 몇 배씩 우리가 내야 되냐. 이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실패로 잘못해가지고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게 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부당하지 않게 고쳐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오른 세금들 그 피해는 없애주겠다.
있다. 종부세 내는 게 그 피해 보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금이 지금 보면 종부세가 전국 전체 납세 총액이 2배가 늘었어요. 작년 대비 올해 한 해 만에. 그다음에 내는 사람이 2배가 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집값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그 집값이 오른 걸로 문제는 이게 실현된 소득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현금이 당장 없는 분들, 은퇴자, 실업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타격 입은 자영업자들 이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잘못한 거 아닌 걸로 세금이 2배 이상 올랐는데 네. 그걸 정부가 이게 좀 잘못해놓고 통계가 달라서 제가 한 가지만 바로잡는데요. 종부세 중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에 1,200억을 내다가 2,000억으로 늘어서 800억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크게 늘은 게 아니죠. 종부세가 늘은 1,200억에서 거는요. 800억이면은 80%쯤 되죠. 실제로 늘어난 건 어디서 늘어났냐면 1가구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늘어난 겁니다. 예. 또 법인의 종부세가 늘어난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종부세의 취지상 가급적이면 주택은 한 채만 갖고 두 채, 세 채를 일종의 투기 목적으로는 갖지 말아라. 네. 라고 하는 취지에서 1가구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올려서 일종의 보유 부담을 키운 거거든요. 1가구 1주택자는 여러모로 할인 혜택이 있어서 최대 80%까지 할인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은요. 네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종부세까지를 문제 삼는 거는 사실은 다주택자를 일종의 엄호하거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체로 이제 부자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 종부세를 일종의 이제 누진세화 한 건데 네네. 그 취지는 다주택을 소유하지 말고 네. 집은 한 채만 갖고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자, 갖고 그러면 내놔라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근데 네네. 정책 방향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정책 방향 갖고 또 예. 논의하면 또 네. 오늘 밤새니까 예. 네네. 설사 맞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세부담이 뛰는 거는 이거는 조세 행정상으로도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완만하게 하겠다. 또 어쨌든 그러니까 부당한 피해는 갑자기 입지 않게 양 합니다. 후보다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겠다는 기조인데 여기는 방점을 두는 게 1가구 1주택자 방점을 두는 거고 여기는 완만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 두 분 고맙습니다.